얼렉서는 처음부터 폐대 총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 젊은 엄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트리셔는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유롭고 즐거운 삶에 원치 않는 결과를 제거했을 것입니다. 처음이지만 의사는 임박한 에디션에 대해 알고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렉서의 할머니 루실은 수년 전에 비난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임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두 아이를 낳았지만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부모가 될 수 없어서 어느 날 고아원에서 소녀를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고아원에 가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여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결정 루실은 마침내 엄마가 된 기분을 꿈꾸었고 4살짜리 금발 소녀가 그녀에게 달려와 포옹했을 때 그녀의 남편도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녹았습니다. 트리셔가 가족의 일원이 된 방법과 처음에는 모든 일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소녀는 열심히 성장하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려온 양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침내 유용하고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루실은 딸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요리했습니다. 그녀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멋진 의상을 입히고 그녀를 영화에 데려갔고 어린 소녀의 아름다운 금발 머리를 따아주었습니다. 양부모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를 망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렸지만 루실과 그녀의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트리셔는 태어났을 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3살 때까지 열악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살았고, 물론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고아원에 갔지만 여전히 동화는 아닙니다. 트리샤가 7학년이었을 때 그녀의 사랑하는 포스터 아버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훌리건에 의해 살해된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습니다. 미망인과 10대 딸은 둘 다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루실은 오랫동안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마침내 절망을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사랑스럽고 순종적인 딸은 일종의 괴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종적이고 친절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트리샤는 공부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적어도 시도하곤 했습니다. 그 소녀는 그녀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공부하고 학교를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트리샤에게는 이상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문제가 있는 가정의 10대들, 그 소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딸은 이제 학교를 빼먹고 외설적인 말로 욕설을 하고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집안일을 돕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짜증을 내며 돈을 요구하고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루실은 자신의 딸이 집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알아차렸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3세 소녀는 집에 잠을 자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루실은 전문가 신경과 의사와 심리학자에게 많은 돈을 썼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뚜렷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트레저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트리셔는 9학년이 끝난 후 학교를 자퇴하고 싶을 때마다 집에 왔고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녀는 짧은 시간 동안 친구들과 만나는 인생 파티에 완전히 만족했습니까? 격렬한 로맨스 브레이전 소녀는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가져갔습니다. 트리셔는 전문적으로 은신처를 찾았으므로 지친 루실은 곧 할머니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전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과는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의 깊은 의미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트리샤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모범적인 엄마처럼 행동했습니다. 아기가 만든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여성은 자리를 잡고 마음을 가다듬었지만 트리샤는 곧 어머니 역할에 지쳤고 이전에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어린 알렉사를 할머니에게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루실은 딸이 결국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상태에서 언제 돌아올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왜 미스터리로 남았는지 할머니는 손녀를 혼자 돌보았습니다.
얼렉서는 다정하고 친절하게 자랐지만 그 나이에 트리셔를 기억하는 루실은 빨리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어린 소녀를 조심스럽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얼렉서는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껴안고 동화를 말하거나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엇이든 사주는 대신 여자는 손녀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는 많은 임무를 맡았고 그 수는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요리 세탁 및 청소 트리셔는 주기적으로 지평선에 나타났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소녀는 그녀의 변덕스러운 어머니에게 끌렸습니다. 그녀의 할머니 얼렉서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그녀를 데리고 가라고 요청했고 트리셔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집을 빌린 것처럼 트리셔는 물에 대해 냉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은 아파트 또는 트리셔에게 필요하지 않은 다른 아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나서 나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당신은 파티하는 어머니에게 실수로 태어났습니다. 알렉사는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가 말한 모든 것은 순수한 진실이었다. 자라면서 소녀는 그녀에게 정말로 어머니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녀의 할머니도 그녀를 사랑 없이 관성해서 키웠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얼렉서가 사랑의 따뜻함을 보지 못했다고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녀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랐지만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얼렉서는 그녀의 할머니가 트리셔를 위해 선택한 것과 같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소녀가 회계사가 되는 꿈을 꾸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을 키워준 사람의 뜻에 어긋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빌을 만났을 때 모든 일에 할머니에게 순종했습니다. 귀엽고 쾌활한 청년은 조용하고 겸손한 소녀를 즉시 알아차렸지만 얼렉서는 처음에는 그러한 관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빌은 자신의 동정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농담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얼렉서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 소녀가 빌과 함께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들은 많이 걸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그의 아버지가 성년이 되자 선물한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빌은 그녀를 그와 함께 영화와 카페에 데려갔습니다. 얼렉서는 살아났고 사랑받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이러한 관계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그녀도 남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딸과 같은 운명을 예측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이리저리 던지고 떠날 것입니다. 알겠지만 루실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렉사에게 제안된 법안, 그들은 지역 등기소에서 호화로운 축하도 없이 결혼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청년은 졸업 후 곧바로 장거리 트럭 운전사로 취직했다. 그의 전공 분야에 있지 않았고 돈이 많았고 이제 그는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트리셔는 이 기간 동안 딸이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녀는 다른 도시에서 개인적인 삶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조혼하고 관계의 빠른 종료를 예고 증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에도 셰리는 굳은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할 게 무엇인지 담요를 덮은 작은 소녀를 보면서 나쁜 유전자가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얼렉서는 익숙했기 때문에 침착하게 공격적인 말을 받아들였지만 빌은 화가 나서 딸을 팔에 안고 다른 방으로 데려갔고 늙은 친척이 곧 떠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딸,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얼렉서는 어머니 역할에 몰입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녀를 차가운 할머니에게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적을 벌일 수 있었겠습니까? 얼렉서는 그녀의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빌은 여전히 트럭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렉서는 딸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료품 임대와 오락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가족들은 주말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영화 놀이공원과 카페에 갔습니다. 소녀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며 자랐습니다. 세 자매 모두 순종적이고 똑똑했고 건강한 알렉사는 필요할 때만 어머니, 할머니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나 할머니가 아프면 젊은 여성이 옆에 있어 주었지만 아이들을 돌보기가 어려웠고 자신이 관리하는 노부인도 그 사람을 떠날 수 없었다. 그녀를 키운 사람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루실은 여전히 손녀를 고아원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루실은 추운 11월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렉서는 모든 조직 문제를 처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6개월 후 상속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트리샤는 혼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파트와 루실의 나머지 재산의 유일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양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슬퍼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새 남자친구와 아이들을 넓은 빈 아파트로 옮겨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얼렉서는 그들이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트리셔는 그녀에 대해 어떤 가족적인 감정도 느끼지 않았고 얼렉서는 인생에서 분명 고통을 겪은 여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을 방치하고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할머니와 함께 버리고 그녀를 이 이상한 인생 여행에 데려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씁쓸함을 느꼈지만 얼렉서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돌보는 남편은 아늑하고 깨끗한 집과 3명의 멋진 딸이 있습니다. 남편은 딸들을 사랑했지만 그는 아들을 갖는 꿈을 꾸었습니다. 얼렉서는 또 다른 아이를 갖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되는 것이 즐거웠고 딸들이 조금 자란 아기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들은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은 또 다른 임신 소식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레스토랑에서 이 행사를 축하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그녀 안에서 새 생명의 따뜻함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얼렉서는 자신의 삶이 그녀 주변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름 동안 그녀에게 행복이 필요했습니까? 가족에게는 2 아들 잭과 팀이 있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얼렉서에게는 남편이 직장에 갔을 때 아기를 처리하기가 어려웠지만 큰딸인 12세 셰리 쌍둥이가 태어난 지 몇 주가 되었을 때 모든 일을 그녀의 어머니를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잭이 장래에 값비싼 수술이 필요할 심각한 심장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돈을 모아 1년 후에 의사에게 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얼렉서는 다리가 떨린 채 의사 진료실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바라보며 아기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라이브리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형제 빌이 그녀를 진정시키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비행기를 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강하고 건강합니다. 우리는 잭에게 필요한 금액을 모금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남자가 약속한 시간이 아직 충분하며 가을에 재난이 닥쳤습니다. 빌 가족은 길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렉서는 5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지원도 없이 도움도 없이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이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얼렉서는 끔찍한 사건을 겪었지만 그곳에서 자녀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절망할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린아이들을 재우기 전에 여자는 약간의 눈물을 흘리며 일시적인 안도감을 얻었고 얼렉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요 질문이 다시 생겼습니다. 실제로 직업이 없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교육을 받았지만 졸업 후 하루도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빌이 가족을 부양했기 때문에 그 여성은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헌신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한 대열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안정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얼렉서는 가능한 모든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아이들을 위해 음식과 의복을 구입할 돈이 충분했지만 아파트도 임대해야 했고 잭은 항상 약이 필요했습니다. 그 여성은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도시에 머물 여유가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예산 문제였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을 위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녀가 혜택만으로는 저축할 수 없는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기금을 마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얼렉서는 그렇게 했지만 모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느리게 진행된 제때에 필요한 금액을 모금할 것이라는 희망이 줄어들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어느 날 얼렉서라는 여성이 자신을 공증인이라고 소개하고 회의를 주선했습니다. 얼렉서는 가고 싶지 않았고 떠나야 했습니다.
다시 셰리와 함께 아기를 낳고 집에서 할 일이 많았고 아마도 죽은 남편과 관련된 몇 가지 형식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어쨌든 갔는데 그녀가 들은 소식은 그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의 사촌이 외딴 마을에 떠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다이어 스트레이츠에 빠진 젊은 친척에게 자신의 집을 물려주었습니다. 얼렉서는 루시를 방문했을 때 인생에서 3번이나 본 노인 여성을 기억했습니다. 레이첼은 항상 얼렉서를 친절하게 대했으며 간식을 가져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각하지 않지만 여전히 할머니로부터 엄격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유언장에는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5명의 자녀를 둔 가난한 어린 과부를 어떤 식으로든 돕고 싶다고 말했으며 그녀의 집이 저와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집과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안식처는 저와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길고 행복한 삶을 위한 따뜻한 편지의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얼렉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이 정확히 필요할 때 그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그 여자는 레이첼에 대해 엄청난 감사를 느꼈습니다. 특히 루실이 트리셔를 고아원에서 데려왔다는 사실을 온 가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렉서는 본질적으로 레이첼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파트 임대료가 곧 만료되었고 집주인은 6개월 전에 지불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얼렉서는 확실히 그런 종류의 돈이 없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그녀는 아이들을 모아서 외딴 마을로 가서 새 집으로 갔습니다. 네, 우리는 마을에 살아야 합니다. 얼렉서는 상황이 어떨지 상상할 수 없었지만 비가 내리고 클레이로드가 부드러워졌을 때 가족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특히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차량이 지늘게 여러 번 같았을 정도로 끔찍한 도로가 운전자에게 외쳤습니다. 이곳은 너무 외딴 곳입니다.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마을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매우 잘 관리되어 있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새 거주지의 모습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얼렉서 녹색 벽과 멋진 정원이 있는 크고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이전 소유자가 이 집을 사랑하고 돌봐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얼렉서는 이제 이 릴레이를 인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이 너무 커서 별도의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트럭이 운전하면서 진흙 속에 깊은 자국을 남겼지만 비가 너무 심해서 곧 그들을 도로에서 휩쓸어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하늘이 맑아지고 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이 잦아들었다. 알렉사는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먼저 아이들에게 미리 준비해둔 샌드위치를 먹였고 보온병에 차를 담은 뒤 소지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1살짜리 쌍둥이는 시도했다.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여 그들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갑자기 얼렉서 뒤에 있는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여자는 돌아섰지만 이상하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소년도 그 모퉁이를 쳐다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얼렉서는 계속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소지품을 정리하기 위해 집은 낡았지만 튼튼하고 깨끗하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시대의 흥미로운 물건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낡은 바닥시계, 누렇게 변한 페이지가 수놓인 베개가 있는 오래된 책, 빈티지 램프. 알렉사에게 희귀한 표본을 찾을 수도 있다고 뭔가 말했어요. 다락방과 지하실에는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집에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가구가 갖춰져 있었고 정말 좋았습니다. 내부 개조 비용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침대가 2개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소파와 소파까지 있어서 알렉사가 공기주입식 매트리스를 가져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침대에서 자고 그녀와 셰리는 바닥에서 자곤 했죠. 걱정과 고민으로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어요. 얼렉서는 소켓을 찾기 위해 테이블 밑으로 기어가다가 부엌에 갔습니다. 흥미로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긴 사슬에 경첩이 달린 뚜껑이 달린 둥근 시계였습니다. 그 품목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녀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수는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궁금합니다. 이 튼튼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집에서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이 고급스러운 시계가 바닥에 누워있는 이유는 정말 이상합니다. 얼렉서가 시계 케이스의 버튼을 누르면 뚜껑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구세주에게 안쪽이 화려한 비문이 드러났습니다.
영원한 기억 얼렉서는 시계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귀중한 품목이었고 수술을 위해 좋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은색 시계를 추억으로 소중하게 간직했을 것입니다. 이 은색 시계는 분명히 관리되었고 새 것처럼 광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구세주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어떤 공로로 그런 선물을 받았는지, 어떻게 시계가 시골집 테이블 아래에 있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고 얼렉서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에 산만해진 전기 난로 위에서 여자는 아이들을 재운 후 그녀를 구덩이에 넣고 집을 구해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레이첼에게 감사했습니다. 얼렉서는 시계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그녀를 유혹하고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반짝이는 물체를 바라보는 그녀는 차분하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동에 지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렉서는 시계를 가방에 넣고 큰딸 옆에 있는 매트리스에 누워 잠들기도 전에 잠이 들었습니다. 베개 위에 머리 붕붕 큰 노크가 집을 흔들고 얼렉서가 뛰어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침입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평소에 예민한 쌍둥이가 넓은 침대에서 평화롭게 코를 골고 있어도 계속 평화롭게 잠을 잤습니다. 노크가 가라앉지 않았고 얼렉서는 겁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장소에서 어린아이들과 혼자 있었고 누군가 밤에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잘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이면 양털다리로 문을 쉽게 부수기 때문에 숨는 것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얼렉서가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을 열자 그녀는 긴 회색 수염을 기른 마른 노인이 누비누비 재킷과 운동복 바지를 입고 어부들이 문 뒤에 신는 것처럼 발에 높은 고무 장화를 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드 모델 T 알렉사처럼 보이는 낡은 차가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지만 여기 시골에서는 평범했을 거예요. 얼렉서는 9번째 손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의 미소를 친절하게 맞이하고 있었고 그의 눈은 친절했고 방문객으로부터 위험은 없었습니다. 얼렉서는 조금 진정되었지만 어떻게 그는 가까스로 문을 열었는데 노인이 어떻게 그렇게 세게 두드렸는지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주인 방문객이 인사했습니다. 알렉사에게 집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존 그레이디입니다. 자기소개를 한 노인입니다. 마을을 지나다가 당신 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들이 이곳에 살곤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몸을 풀러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얼렉서는 노인이 왜 그런 곳으로 여행을 가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최근 비가 내리고 길이 진흙탕이어서 그런 진흙탕에 갇히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며 노인은 이 집의 이전 거주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들어와서 그를 초대했습니다. 밤은 춥고 길은 험난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인사를 하고 현관에서 부츠를 벗은 다음 맨발로 곧장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물건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알렉사에게 정중하게 앉기 전에 이 집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을 위해 의자를 밀어 그는 순종적으로 앉았다. 알렉사는 주전자를 켰다. 밖은 추웠고 손님은 분명히 따뜻한 음료가 필요했다. 이것은 좋은 집이다. 존 그레이디는 신중하게 손으로 턱을 받치고 따뜻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스캔 벽가구와 천장 내저희도 좋아요. 오늘 막 여기에 도착해서 정착 중이에요. 레이첼에게 유산으로 남겨두었어요. 물론 그 사람을 아셨나요? 물론 그 노인이 웃었다면 그 사람은 친절하고 좋은 여자였죠. 그녀가 그녀의 집을 당신에게 맡겼으니 당신도 좋은 사람이군요. 여기서는 행복할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렉서, 최근 내 인생에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너무 쉽고 즐거웠어요. 손님이 그러더군요. 집이 당신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이상하게 말해요. 여자는 주전자를 끓여서 향기로운 음료를 컵에 부었습니다. 집은 잘 살아있지 않습니다. 노인은 신비하게 웃었습니다. 이 집에는 역사가 있고 마을 자체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렉서는 자정이 훨씬 지난 낯선 사람과 함께 부엌에 앉아 그의 연설을 듣고 남편이 결혼한 이후로 그녀를 괴롭혀온 미래에 대해 점점 더 차분한 여행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에 놀랐습니다.
죽음은 눈에 띄지 않게 물러갔고 그녀는 가볍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유쾌하고 위안이 되는 멜로디처럼 들렸고 그는 계속해서 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전에 부유한 남자가 이곳에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경하던 외동딸은 친구들과 함께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살에 휘말려 표류하기 시작했다. 옆에 앉아있던 어부는 다른 소녀들이 놀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친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청년 재빨리 그녀를 구하러 와서 그녀를 물에서 건져냈고 그는 그 과정에서 거의 익사할 뻔했지만 간신히 살아서 나왔다. 소녀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청년에게 가서 보상으로 은시계를 주었다. 시계 뚜껑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구세주는 레이첼의 남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시계를 평생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시계는 그에게 추억처럼 소중했지만 나는 그 시계를 보고 외쳤습니다. 알렉사 그 여자는 시계 밑에서 발견한 시계를 꺼냈습니다. 전날 그녀의 지갑에서 테이블을 바라보던 노인은 행복한 미소를 얼굴에 퍼뜨렸습니다. 예,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단지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유명한 장인의 작품입니다. 예술 작품 그 자체입니다. 나는 그 시계를 담보로 삼으려고 했고 얼렉서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계는 한때 주인이 그랬던 것처럼 무고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독특한 예술 작품을 기증했을 것입니다. 레이첼의 가족과 얼렉서에 대한 부드럽고 단조로운 연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밤 손님들의 달래고 리드미컬한 이야기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깨어났습니다. 새벽이 밖을 깨는 것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깨어난 그녀는 신중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에서 그녀는 모든 꿈을 꾸었는가, 문을 두드리는 것, 문 밖에 있는 낡은 포드, 수다스러운 노인, 그러나 탁자 위에 있는 손대지 않은 두 번째 차잔이 그녀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알렉사는 낯선 사람이 뜨거운 음료를 마셨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얼렉서가 집 주변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내내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집 주변은 비어 있었고 젖은 클레이 로드에서는 타이어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차는 대문 옆에 주차되어 있었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어 자국이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었고 그녀가 안으로 돌아간 것이 얼마나 이상했는지 휴대폰을 꺼내서 브라우저를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밤손님이 그녀에게 마을에 대해 말한 이야기를 사실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이상해지기 전에는 아이들이 깨어났지만 얼렉서는 아침 식사 준비, 청소, 하루 계획 등 평소와 같은 아침 일과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꿈을 떨칠 수 없었거나 밤의 사건이 여전히 남아있었는데도 꿈이 아니었을까요? 얼렉서는 점심시간에 마음속으로 다락방으로 올라가 깨진 가구 더미와 누렇게 변한 페이지가 있는 책 묶음 사이를 탐색했습니다. 그녀는 흑백 사진으로 가득 찬 통통한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얼렉서는 사람들의 얼굴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진 촬영은 가족이 아름답게 옷을 입고 신중하게 시간을 선택하는 정교한 행사였습니다. 요즘은 다르고 같은 밤 손님이 보고 있던 사진 중 하나에서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수백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그레이디 씨는 1973년에 누군가가 쓴 비문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그녀를 찾아온 사람과 이미 거의 같은 나이의 노인이었습니다. 눈은 똑같았고 얼렉서는 앨범을 살펴보는 미소조차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대한 비문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그레이디 씨가 누구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레이첼의 남편의 아버지였으며 젊었을 때 물에 빠진 부자의 딸을 구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고 그의 시계는 이제 얼렉시스 가방에 있습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을 구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밤에 손님이 왔다는 것은 잭 알렉사가 레이첼이 오랫동안 미망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보다 나이가 많고 훨씬 일찍 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녀의 시아버지는 훨씬 더 나이가 많았고 수십 년 동안 떠났는데 얼렉서는 어젯밤에 그를 보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엄마 누군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래에서 셰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렉서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누가 그들에게 왔는지도 모릅니다. 에마어 그레이디 이번에는 그에게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얼렉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밤의 손님이 매우 유쾌하고 차분하고 친절한 분위기를 발산했기 때문에 미지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의도가 최고라는 것이 즉시 분명해졌지만 방에서 얼렉서는 향기로운 김이 나는 파이를 손에 들고 있는 낯선 노인 여성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이웃입니다. 이름은 머틸더 니켈즈입니다. 소개한 여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파이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이 라즈베리 파이를 즐기도록 해주세요. 제 손자들이 좋아합니다. 얼렉서가 친절한 이웃을 테이블에 초대했습니다. 아이들은 빨리 차를 마셨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간식을 삼켰습니다. 니콜스 부인은 마을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상점 학교와 유치원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고 심지어 우체국에 곧 빈자리가 생길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친척은 얼렉서에게 직업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휴가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얼렉서가 보증할 것이고 아기들은 쉽게 보육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면 이웃이 갑자기 아니오라고 물었습니다. 얼렉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을 이길 경우를 대비해 카드 당신의 친척 레이첼의 시아버지가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 지주 존 그레이디가 그에게 준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존 그레이디는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추억처럼 소중히 여겼고 아들에게 물려주었지만 라헬에게 물려줄 사람이 없었고 남편에게는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귀중한 시계가 집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라헬이 죽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물 때문에 집 전체를 수색했는데도 시계를 아무도 못 찾았는데 결국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아요. 오존 그레이디 편히 쉬길 바랍니다. 이 시계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이웃이 떠난 가장 힘든 시기에 그것들을 팔지도 않았고 갑자기 얼렉서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레이디 씨는 그의 집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새 주인을 만나러 왔고 그는 의도적으로 얼렉서를 허락했습니다.